성주 군수와 성주 출신 국회의원이 국방부에 사드 배치 제3회 장소를 찾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드 배치 제3회 장소가 김천과 가까운 곳으로 알려지면서 이제는 김천에서 사드 배치 반대 움직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올해 대구공항 이용객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FC가 감독까지 사퇴한 가운데 연패를 하며 부진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대구FC의 분위기 반전 대책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 사드 관련 소식 집중 전해드리겠습니다. 성주 군수와 성주 지역 국회의원이 사드 배치 장소를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국방부는 빠른 시일 안에 제3후보지 평가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해온 성주 군민들은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한곤 경북 성주 군수가 기자회견을 갖고 기존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장소에 사드를 배치해달라고 국방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꼭 배치를 해야 한다면 제3의 장소를 희망하고 있으니 국방부에서는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적합한 장소를 결정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 이완영 국회의원도 제3후보지 사드 배치를 군민들이 받아들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성주 국민은 남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거리에 있는 우리 성산포대만큼은 바꿔야 된다는 열렬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결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장 안팎에서는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반발이 여전했습니다. 주민의 주장과 상관없는 주민의 뜻과 다른 군수의 오늘 기자회견은 무효입니다. 사드 배치 논란이 새 국면을 맞은 가운데 국방부도 이른 시일 안에 제3후보지를 평가하는 등 배치 지역 이전 문제를 성주군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3의 장소로는 경북 김천과 가까운 롯데 스카일 성주골프장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성주군수와 지역 국회의원이 국방부의 제3후보지 검토를 공식 건의하면서 성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반발과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성주 군수가 제3후보지 검토를 요청하자 김천 주민들의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성주 군민들의 내부 반발도 여전해 국방부가 내년 말을 목표로 한 사드 배치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대통령의 제3후보지 검토 발언 뒤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롯데 스카일 성주 골프장입니다. 성주군청에서 18km 떨어졌고 해발 고도가 성산포대보다 300m 정도 높습니다. 김천과 경계 지점으로 김천시 농소면과 남면에서는 불과 1에서 5km, 김천 혁신도시와도 7km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방향도 김천을 향하다 보니 김천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반도 자체 오는 걸 반대를 합니다. 전자파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어디까지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것도 다 한 번쯤은 뭐 환경성 검토 이런 것까지 다 돼야 되지 않을까. 골프장 진입도로 곳곳은 물론 KTX 김천 구미역사 주변과 혁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드 반대 현수막이 나붙었습니다. 서울에 살았죠. 앞으로 이제 왔는데 이 지역에서 그렇게 배치가 된다면 누가 내려오겠어요? 내려올 사람이 지금 아직도 많을 텐데. 김천 시민들은 가칭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를 구성해 조직적인 반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 3당도 사드 배치 졸속 결정을 한 정부가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사드 결정 과정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대여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제3후보지로 유력한 골프장입니다. 골프장 매입에는 막대한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합니다. 이는 곧 국회 동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앞으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성주군 내에서도 사드 자체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어 내년 말을 목표로 한 정부의 사드 배치 계획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제3 후보지로 거론되는 성주 골프장과 맞붙어 있는 김천시 농소면에서는 행정구역상 성주지만 실제로는 김천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지금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있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은혜 기자, 현재 그곳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김천시 농소면사무소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전인 저녁 8시부터 어르시부터 어린아이까지 주민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촛불문화제가 시작됐습니다. 제3후보지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곳이 김천과 인접한 성주군 초전면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인데요. 김천 주민들은 이곳이 지역만 성주일 뿐이지 사실상 김천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소면 대책위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 성주 원민들 눈앞에 빤히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저기 성주 골프장도 김천 혁신도시에서, 그리고 농소면 사무소에서, 그리고 연명 노곡 입석 동네에서 빤히 보이는 곳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곳인데 거기에 사드를 배치한다면 어느 김천 시민들이 수긍을 하겠습니까? 김천 지역 곳곳에는 사드 배치 반대, 제3후보지 검토 철회를 요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지난 토요일 열린 한반도 사드 배치 반대 촛불 문화제에도 700여 명의 주민이 참석해 우려와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성주 초전면과 연결되는 도로를 폐쇄하자는 강경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오늘부터 이곳 농소면사무소에서 매일 저녁 촛불 문화제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또 모레 수요일에는 김천종합운동장에서 만여 명이 참석하는 시민 총궐기 대회도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김천 사드 배치 반대 촛불 문화제 현장에서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박보생 김천시장과 배낙호 김천시의회 의장은 오늘 성주군의 제3후보지 검토 건의를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 성명을 내고 김세훈 김천시의회 부의장 등 5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가칭 김천 사드 배치 반대 투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김천이 지역구인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도 오늘 국회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만나 사드의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한 뒤 배치 지역을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림픽 남자 양궁에서 사상 최초로 이관왕의 신화를 쓴 구본찬 선수가 고향 경주에 금이 환영했습니다. 어린 양궁 선수들과 모교 후배들을 격려하며 금메달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우올림픽에서 남자 양궁 최초로 이관왕에 오른 구본찬 선수. 구 선수는 경주 용왕초등학교와 신라중학교를 졸업한 경주 출신으로 초등학교 5학년 때 양궁을 시작했습니다. 구 선수의 방문 소식에 가는 곳마다 수백 명의 축하 인파가 몰렸습니다. 시민들은 박수와 사진 플래시로 구 선수를 환영했고 구 선수도 손을 들고 포즈를 잡으며 화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살고 있는 곳이 경주고 어릴 때부터 자라왔던 곳이 경주이기 때문에 되게 그냥 너무 경주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영광인 것 같아요, 제가. 경주의 초등학생 양궁 선수들을 만난 구 선수는 격려와 함께 따뜻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맛있는 된장국을 끓여놓고 기다리겠다는 구 선수의 어머니는 아들이 한없이 자랑스럽고 고맙기까지 합니다. 어려운 일은 많이 있었지만은 또 지가 또 잘 극복해가지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경주시는 환영 행사를 마련하고 구 선수에게 자랑스러운 경주인상을 수여하며 앞으로도 꾸준한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진정한 경주인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구 선수와 같은 이런 훌륭한 선수들이 나와서 나라의 명예를 더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교인 신라중학교를 찾은 구 선수는 후배들에게 어느 분야에서든 뛰어난 인재로 자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양궁 역사상 처음으로 이관왕을 달성한 구본찬 선수. 말 그대로 금이 환영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올해 대구공항이 개항 이후 처음으로 이용객 25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맞서 국제선 정기 노선이 늘어나고 계류장도 확대됩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대구 국제공항 대기실, 평일에도 이용객으로 가득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올해 국제선 운항이 50% 넘게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 국제선 여객 수도 71% 늘어 전국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중국에 4박 5일, 장가게 원가게 거기
구경 좋다고 해서 그래 가는데 옛날엔 저 인천공항까지 갔는데 지금은 이제 대구 오니까 영 가깝고 좋네요. 많을 땐 하루에 10,000명 가까운 여객이 대구공항에 몰립니다. 올해 7월까지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은 134만여 명. 이런 추세라면 개항 뒤 처음으로 이용객 수가 2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불편도 덩달아 늘었습니다. 연중 내내 주차장은 만차 상태고 운항 지연도 3년 전보다 5배 넘게 늘었습니다. 여객과 수화물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계류장도 현재 6면에서 10면으로 확장됩니다. 일본 도쿄와 후쿠오카 노선이 새로 생기는 등 국제선 운항도 많이 늘 예정입니다. 주 72편에서 122편으로 50편 증설되게 됩니다. 또한 홍콩에 주 2회, 필리핀 세부에 주 5회 노선 취항을 목표로 앞으로 이전하는 공항의 기능과 규모가 기존 대구공항의 처리 능력에 달려 있어 얼마나 활성화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경북 동해안 25개 해수욕장이 70여일간의 운영을 끝내고 오늘 폐장했습니다. 올해 피서객은 포항시가 423만 명, 경주시 65만 명 등 모두 553만 명으로 유례없는 장기 폭염과 맑은 날씨로 지난해보다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포항의 국제 불빛 축제와 경주의 만파식적 실경 뮤지컬, 울진의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 등 지역마다 특색 있는 즐길거리가 마련돼 많은 피서객이 찾았습니다. 올 시즌 우승과 함께 1부 리그 승격을 목표로 했던 대구FC가 최근 연패를 당하며 부진에 빠졌습니다. 감독까지 사퇴했는데 상위권 도약을 위한 분위기 반전이 급해 보입니다. 서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승격은 물론 우승까지도 노렸던 대구FC. 초반 10경기 무패 행진도 있었지만 좀처럼 1, 2그룹에 오르지 못하더니 결국 시즌 첫 연패와 함께 사령탑 이영진 감독까지 떠납니다. 손현준 코치가 감독 대행을 맡아 첫 경기 승리로 연패를 탈출했지만 다시 홈에서만 내리 2연패를 당하며 2위 부천과 승점 4점 차로 멀어졌습니다. 떨어진 경기력과 함께 특히 홈에서 좀처럼 이기지 못하며 팬들의 실망은 커지고 홈팬들의 숫자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1위 안산과의 승점 차가 12점으로 벌어진 가운데 이제 13경기만 남은 시점에서 냉정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사령탑의 빈자리를 메울 대책을 세워 팀의 안정을 찾는 것이 우선인데요. 전체를 끌어가는 어떤 감독의 중요성 그런 것이 필요로 하는데요. 전체적인 스코어들을 올리기 위해서는 용병의 의존도보다는 전체적인 선수의 활용도를 높여야 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구FC는 이제 우승과 승격을 위해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팀의 내일을 위해 초심과 기본을 지키는 가운데 좋은 경기력을 위한 탄탄한 준비를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서건입니다. 경상북도는 폭염과 가뭄 장기화로 피해가 예상되는 일선 시군에 용수개발비 2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번 예산은 하천 굴착과 간이 양수장 설치, 기존의 관정 정비, 급수차 용수 공급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사용됩니다. 이달 현재까지 경북 지역 평균 강수량은 632mm로 평년보다 100mm가량 부족하고 저수율도 58.3%로 평균 저수율 75.6%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된 폭염으로 경북 동해안의 양식어류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이번 폭염으로 지금까지 포항 지역 양식장 25곳에서 강도다리와 넙치, 우럭 등 46만 5천여 마리가 폐사해 피해액이 8억 6천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양식어민들은 사료 공급을 중단하고 산소 공급을 늘리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양식장의 수온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대구 공동대책위원회는 육아초등학교 통폐합 중단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실망스럽다며 앞으로 예정된 학교 통폐합에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동대책위는 졸속적이고 비교육적인 통폐합 추진이 확인된 데다 교육청이 경제적 논리와 효율성만 따지고 있다며 작은 학교가 가지는 교육적, 생태적, 인문학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대규모 할인과 문화 행사를 하는 코리아 셀 페스타를 열 계획인데 여기에 참가할 대표 전통시장으로 대구 서문시장과 안동 구시장 등 17개 시장을 선정했습니다. 서문시장은 밤에 즐기는 전통시장을 주제로 야시장과 야간 패키지 투어를 진행하고 안동 구시장은 안동찜닭과 생맥주의 결합을 주제로 행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안동 지역의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사이버 안동 장터가 추석맞이 할인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할인 행사에는 사과와 곶감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특산물이 싸게 판매되고 신규 회원과 2만 원 이상 구매자에게는 할인 쿠폰이 발급됩니다. 사이버 안동 장터에는 215개 업체에 2,900여 가지 상품이 판매되는데 누적 판매액이 40억 원이 넘습니다. 울릉군은 추석을 맞아 울릉도 귀성객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 할인 신청을 다음 달 2일까지 군청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신청 자격은 귀성객 본인과 가족, 현지에 친인척이 있는 출향인이며 할인 기간은 다음 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